예, 자, 좀 쉬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를 행정 뭐라 합니까? 질서발. 중개사법은 몇만 원하고 몇만 원? 5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또 1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꽤 되고 100만 원도 과태료 꽤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차피 암기사항들이요. 암기만 해놓으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그 320페이지 5, 6, 7, 8 묶어보세요. 자, 5, 6, 7, 8 500만 원짜리 5번이 뭐요? 5, 6, 7, 8이 전부 다 협회에 부과된 과태료야. 협회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공제사 운영 실적 공시하지 아니한 자 몇만 원? 500만 원. 그러면 이제 공제사 운영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공시하는?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 앞주에 했어요. 3개월 이내 공시하라는데 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자, 이거. 자, 공제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도 500만 원. 그 다음에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것도 몇만 원? 500만 원. 그 다음에 오른쪽 8번이 뭐예요?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이것도 몇만 원? 500만 원. 그래서 협회는 오로지 몇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500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다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 500만 원 그거 정리하시고 위에 내용들은 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3번 연수교육 밑줄 보세요.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 받으라 그랬어요? 2년마다. 이거 받지 않으면 500만 원이고 과태료. 그러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받지 않으면 없어요. 과태료 없다고 했어요. 등록이 안 되거나 고용 신고가 안 되지 거기는 과태료 없어요. 교육은 무슨 교육 안 받았을 때? 연수교육. 그 두 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500만 원 끝. 자, TP 넘어가세요. 자, 100만 원짜리도 우리가 앞에서 기본 내용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일단 4번하고 6번만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사무소 이전은 며칠 이내 하라 했어요? 10일 이내. 근데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죠? 100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 기억납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 하지 않으면 몇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개공 소개로 이루어지면 보증관계 증서 4번 일방 교부하라 했어요? 쌍방? 쌍방. 업무 보증 관계 증서 4번 쌍방 교부하라 했죠? 네. 그 설명할 때 교부할 때 그냥 하라 했어요? 이 속에 설명하고 하라 했어요? 설명하고. 그러면 설명사항이 뭐예요? 금액, 기관 및 소재지 기간 있죠? 네. 이 설명하지 않아도 몇만 원? 100만 원. 교부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6번 체크하세요.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 4번 관계지 전자문서로 교부하지 아니다. 100만 원의 과태료. 업무정지 아니에요. 100만 원의 과태료. 몇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 이해되셨어요? 예,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만 원짜리는 그 정도 정리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외우면 돼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본문 내용이 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자, 323페이지 양글 3번 과태료 처분청 동그라미. 과태료 처분청은 몇 분의 1 범위에서? 2분의 1. 자, 우리가 아까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관경 한다고 했죠? 네. 과태료도 가중관경 규정이 있어요. 근데 끝도 끝도 없어. 이거 외울 수도 없고. 근데 몇 분의 1 범위에서? 2분의 1. 그래서 가중하더라도 몇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가 징수권자 한번 보세요. 밑에. 거래정보사업자고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과태료를 부과해요? 국장. 자, 이걸 일일이 안 외우더라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 누구요? 국장. 지정 취소권자? 국장. 거기에 대한 과태료? 국장. 일관성 있죠? 네. 협회 감독기관 누구? 국장.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국장. 그래서 일관성 있어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누구랬어요? 시도지사. 그러면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도 누가? 시도지사. 그래,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 그러면 자격증 교부한 사람 누구? 시도지사. 취소한 사람? 시도지사. 거기에 대한 과태료? 시도지사. 자격증 그러면 오로이 시도지사. 그 다음에 개공에 대한 과태료, 개공에 대한 킬러는 누구? 등록관청.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등록관청. 그죠? 그래서 개공 그러면 오로지 등록관청. 과태료 부과권자는
어려운 거 없죠? 네, 일관성 있습니다. 끝.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 질서벌 과태료 끝났고 이제 332페이지 이제 10장 파트로 들어갑니다. 뭐가 나와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꼼꼼하게 해야 되고 오늘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요. 다. 자, 그러면 333페이지 봐주시면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이건 어느 법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분리 독립이 됐어. 원래 중개사 법령 같이 묶여 있다가 분리 독립이 됐다고. 그래서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333페이지 맨 밑에 2번 뭐라고 나왔어요? 제도 일반을 뭘로 고치라 했어요? 재정 목적으로 고쳐주세요. 333페이지라 그랬어요. 자, 맨 밑에 2번 제도 일반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맨 밑에라 그랬어요. 조문 말고 맨 밑에. 자, 거기 제도 일반을 뭘로 고쳐? 재정 목적. 재정 목적으로 고쳐서 2번. 제도 일반 그렇게 나왔잖아요. 재정 목적으로 고치세요. 큰 2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끊으세요. 가까이 1번. 이거 이제 신고에 관한 재정 목적이에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일서 확립. 이게 몇 번? 2번. 국민경제 뭐다? 이게 몇 번? 3번. 그러면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의 재정 목적. 우리 중개사법 재정 목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중개사법 재정 목적이 뭐예요? 전문성 제고 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이바지는 똑같죠? 그런데 두 가지는 틀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목적이 이것은. 이건 중개사법 재정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의 재정 목적. 자, 뒷페이지 펴놓고 7번 보세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랬어요? 등록관청. 근데 여기서 등록관청이란 말은 사무소 소재지를 말합니까?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를 말해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사무소 소재지. 이건 중개사법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부동산 소재지. 근데 표현은 둘 다 뭐라고 표현해? 원래는 이걸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했다가 법이 분리되면서 여기도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개념이 틀려. 이건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부동산 소재지 시장무소구청장. 됐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부동산만 신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하고 건축물만 신고 들어가. 그럼 반대 해석하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신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면적 지역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만 들어갑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가요. 권리가 뭐요? 입주권하고 분양권만 신고 들어간다는 거. 자, 입주권은 관리처분객 인가를 받은 입주권만. 분양권은 오로지 무슨 분양? 주택 분양권만. 그러면 상가나 토지 분양권은 신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자, 토지 상가 분양권은 신고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거래는 어떤 거래만? 매매. 그럼 교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증여는? 안 들어가요. 임대차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매매만. 오로지 어떤 것만? 매매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계약. 계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판결이나 경매로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이건 신고해? 안 해? 안 해요. 안 합니다. 판결하고 경매. 자,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하라 했어요? 단독 신고요? 공동? 공동 신고가 원칙이죠? 그러면 개공 소개를 하면 개공이 신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고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입니다. 자, 잔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계약일로부터 며칠? 그러면 등록관청은 신고인에게 뭘 줍니까? 신고 필증을 주게 되는데 즉시 그러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검인 의제가 된다. 자, 이거 알고 있는 게 좋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실은 방문 신고 가능합니까? 전자문서 가능해? 대행 가능해? 신고서 제출 대행 가능합니다. 셋 중 하나 방법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게 계략적인 절차고 여기다 이제 살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상 여기 이걸 가지고 문제 내도 자주 틀리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뭔 할 정도로?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체크 들어갈게요. 자, 그렇죠. 334페이지. 자, 3번 제도 일반에서 신고 의무자 나와 있어요? 1번 거래 당사자, 이건 직거래했을 때, 두 번째 후단, 세 번째 거래 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 신고 의무자이며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공동, 당사자 공동 신고다 이런 뜻이죠. 끝. 자, 그 다음에 자 2번 개공 소개로 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 두 번째 개공이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공동 중개한 경우는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개공끼리 공동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공 소개를 하면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2번 토지 건축물 첫째 줄 기업 토지 건축물에 해당되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좋았어요. 그 다음에 니은 몇 적으세요? 면적 제한 없다는 말, 지목 제한 없다는 말, 건축물 용도 제한 없다는 말. 그러니까 토지 건물은 전국 다 면적 관계없이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뭐가 건축물도 신고하라 그랬죠? 동그라미. 그러면 지분은 매매를 하면 토지 지분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지분 매매도 신고. 토지 건축물 지분 매매는 신고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와 있죠. 자, 기억 두 줄 밑주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한 지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 입주권이죠. 그러면 모든 입주권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거. 인가를 받은 것은 딱 세 가지 공부하라 그랬죠. 중개 대상물 된다고 했어요, 안 되나? 된다고 했어요. 관련 있는 증서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뭐 아니다. 된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우리 과목에서는 세 가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어요? 예. 신고 대상도 되고 중개 대상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동그라미 주택의 입주자 동그라미. 자,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부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것만 되고 주택 분양권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나 토지 분양권은 아니고 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란 소리야.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 밑에 해설 다 나와 있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 분양권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이걸 줄여서 분양권. 무슨 분양권만? 주택 분양권. 자,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계약 양가로 3번 첫째 줄 오로지 무슨 계약? 매매 계약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해서 가면 임대차, 전세, 증여는 신고한다 안 한다? 그리고 경매, 공매도 한다 안 한다? 그 이유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로지 매매 계약. 그럼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토지 건물은 무슨 계약? 이것만 신고 대상이다. 이해됐어요? 예, 근데 이제 반대해서 가면 아닌 것들이 다 나와. 근데 이제 경매 넣어놓으면 또 고민하다 틀려버리고, 증여 넣어놓으면 고민하다 틀려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죠? 좋았어요. 자, 신고 관할청. 첫째 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 그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 그럼 맞아, 틀려? 틀려. 됐어요? 좋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신고 기한 첫째 줄 거래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자, 언제부터 60일? 계약일로부터 60일. 계약일로부터입니다. 잔금 지급일이 아니란 거. 이것만 주의. 자, 신고 방법은 첫째 줄 방문 신고, 두 번째 줄 전자신고, 다섯 번째 줄 신고서 제출. 네. 몇 가지 방법. 셋 중 하나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7번 신고사항. 이 신고사항도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기억부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네, 외워야 돼. 하여튼 자, 이거 외워야 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일단 체크해보세요. 기억 체크하세요.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신고사항 들어갑니다.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그럼 이제 시험에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그럼 맞아 틀려? 왜? 임대차는 신고해 안 해? 안 해요. 그것도 살짝 또 그렇게 바꿔놓은 사람도 있어. 또 좋다고 찍고 나가면 안 돼. 왜? 부동산 고르신 건 오로지 뭔만? 매매만.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만 신고 들어간다는 거. 됐어요? 그럼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도 신고 들어가고. 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도 신고 들어가요. 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체크하세요. 종류도 신고. 됐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면적 신고사항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조건기한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조건기한. 자, 있는 경우는 들어갑니다. 조건기한이 있는 경우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따가 정정신청, 변경신고 이런 데 막 중복되는 경우 많아 안 많아? 많죠.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려. 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하고도 조건기한 막 이런 거 중복이 되잖아요. 인적사항하고.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데 하여튼 신고사항이 그런 거요. 그런 거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도표 밑에 동그라미 2번 주의할 점 있어요? 없어요? 그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왜? 주택거래 신고 제도는 없어졌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워버리고 네 줄은 지워버려서 읽지 마세요. 읽으면 헷갈리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직거래했을 때 신고 의무 들어갑니다. 자, 직거래했을 때 신고상하고 개공 소개로 했을 때 신고상 따로따로 나눠서 지금 책에 쓰여 있죠? 직거래했을 때 들어갑니다. 위에 거. 직거래했을 때. 자, 거래 당사자가 토지, 건물, 매매를 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며칠 내 신고? 60일 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고할 때는 그냥 합니까?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 칠판 보세요. 책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있어요. 신고서라고 있는데 이걸 공동으로 서명 미시어 또는요? 또는입니다. 여기서는 또는요, 또는 날인. 제출은 누가 해요? 일방이 제출합니다. 이거 다 신경 써야 돼. 자, 이 또는이란 거, 일방이란 거. 자, 그러면 결국 공동신고란 말은 서명 날인을 같이 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합니다.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때 신고할 때 그냥 합니까? 거부 사유서 제출해야 돼. 거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계약서 사본 제출하게 돼 있어요. 원본 제출 제도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 전자문서 가능하죠? 네. 그러면 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이거 제출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전자문서 안 된다는 것은 전자문서 뭔 써? X. 원래는 가능하는데 단독 할 때는 안 돼.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신고하러 갈 때 어디로 가야 돼? 시장군수구청장 가죠? 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에 가가지고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내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되는데 이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거 말하죠? 네. 이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바쁘면 대행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신고서 제출 대행. 누가 대행해요? 직거래했을 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렇죠. 거래 당사자로부터 뭘 받은 자?
위임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이 돼야죠. 거래당사 위임받은 자 누구나 가능해요. 그러면 위임받은 자 신분증은 내보여야 되겠죠? 내 신고인이니까 내보여야 되고 제시 이렇게 내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뭐가 필요해요? 위임장.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뭐요?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됐어요? 이건 제출하는 거고 거래 당사자 거니까 본인들은 내보이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전자문서 돼? 안 돼? 대행은 무조건 전자문서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자문서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일일이 하지 말고 이 대행하고 단독 신고만 전자문서가 안 돼. 그럼 나머지는 전부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전자문서 돼. 좀 이따 배울 정정 신청 돼. 좀 이따 배울 변경 신고 돼. 좀 이따 배울 해제 신고 돼. 다 돼 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다 되는데 안 되는 건 딱 두 가지. 대행하고 일반. 이거 두 가지 빼고는 전자문서 다 된다고 밀어붙이면 돼. 정정되고 변경되고 해제되고 신고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공부하기 아주 편합니다.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정리됐고 그러면 하나 더 하고 몇 줄 그어드릴게요. 그러면 신고 들어갔잖아요. 실거래 가격 막 다 신고 들어갔죠. 근데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니까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 내역 조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를 시켜서? 공무원을 시켜서. 그러면 공무원이 직거래 했을 때죠? 네. 거래 당사자에게 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하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명 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신고 내역 조사를 해. 무슨 내역 조사? 신고 내역 조사. 신고 내역 조사.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명이 뭐라 그랬어요? 매매 대금, 거래 대금 주고받는 서명. 통장 사본 뭐 입금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는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를 말하겠죠? 그럼 이걸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건 중개사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면 제출을 해라 했는데 했어 안 했어? 이건 어떤 죄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3천만 원짜리는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아, 이거 우리 과목에서. 됐어요? 예. 과태료는 이거. 자,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밑줄 좀 긋고 또 들어갈게요. 자, 336페이지 2번 거래 당사자 신고문 나와 있어요? 의 첫째 줄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매도인 매수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당 공동신고다.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신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신고 절차에서 1번 공동신고 나와 있어요? 방문식에서 기억 두 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 동그라미. 서명 몇이라 했어요? 또는 동그라미. 제출은? 일반. 자, 세 신경 써야 돼. 17회 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및 이렇게 출제가 됐고 공동 제출하라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다 틀려. 자, 그래서 공동 신고란 말은 서명하고 날인을 같이 한다는 뜻이지 손잡고 가서 공동으로 제출하는 뜻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 일반 거부시 단독 신고 나와 있어요? A 두 줄 적으세요. 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 전자문서 X라고 적으세요. 자, 일방이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 없어. 전자문서 X, 먼스. 자, B 두 번째 줄 후당 거부 사유사하고 뭘 제출하랬어요? 계약서 4번. 그죠? 그럼 공무원은 이걸 확인하라 그랬죠? 자, 대행은 오른쪽 첫째 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위임받는 자. 위임받는 자 누구나 돼. 뭐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법무사가 될 수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분들 신분증 내 보이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라. A, B 묶으세요. 자, 다음 서류 뭐야? 자필 서명이 있는 뭐다?
임장. 거래 당사자 신분증명서 서류. 자, 동그라미 2번. 전자문서에 한 신고 나와 있어요? 자, 전자문서는 디귿만 체크하세요. 제출 대행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지문만. 인터넷 접속 방법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전자문서 안 된다는 거. 자, 양가로 3번. 신고필증 교부. 언제까지? 즉시 동그라미 먼시. 즉시. 그리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검인 의제. 나와 있어요? 자, 양가로 4번 신고 내역 조사 나와 있는데, 자, 주어 동그라미 시장군수구청장 등록 관청입니다.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신고인의 신고 내역을 보완하게 한다 그랬죠. 보완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공문을 하여금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이건 직거래 있을 때니까 거래 당사자죠.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이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 제출하면 3천만 원이에요. 자, 뒤에 나와 있는데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이 뭐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죠. 기억만 체크하세요. 뭐요? 입금표하고 뭐요? 통장 4번. 니은도 체크하세요. 매수인이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대출, 서류, 정기예금, 만기, 수령, 해약, 그죠? 주식, 채권,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들이에요. 그 외에도 뭐가 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 다른 용도로 지출을 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돈 주고받은 서면은 다 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뭐가 됐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검증. 자, 제목 몇 적으세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요? 국장 동그라미. 국장. 주어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양가리 번 신고 가격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누구라세요? 시장군수 구청장. 자, 주어만 동그라미. 자, 양가리 3 통보 과세 자료 활용 나와 있죠? 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신고가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부동산 소재지관을 세무관서에 통보하라 했죠? 네. 세무관서장은 국세,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에 통보한 건 언제까지? 기간 규정 없어요. 또 여기 또 15일 이내에 통보한다면 또 좋다고 막 적고 나와. 여기서는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다고 했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 야, 여기는 이제 중개사법이 아니고 우리 중개사법은 자격지수하고 총의결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등록관청이 어디 떠보고? 자, 적정성 검증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자,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보고? 국장. 언제까지? 매월 15일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둘 것이 여기서는 기간 규정이 없어도요.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 보고할 때는 그냥 보고만 하라 했고 국장이 보고할 때만 매월 언제까지? 15일까지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자,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 나온 거예요. 중개사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규정. 이제 양가로 4번이 최근에 신설된 거라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신청하고 변경신고, 해제신고 나와 있어요? 네, 요즘 들어서 정정신청이 자주 나와. 자, 그러면 정정신청하고 해제신고는 어디서 나와요? 이게 신고필증. 신고필증 재교부 사유. 신고필증 재교부. 이거 신고필증 아까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자, 이것이 신고필증 무슨 교부? 재교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정하고 뭐다? 변경. 정정 신청하고 변경 신고. 이것이 이제 요즘 들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정 신청은 언제요? 내용을. 자,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신고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정정. 중간에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이 변경. 개념 잡았죠? 그러면 수정해서 자, 거래 당사자가 지금 직거래 했을 때니까 신고 들어가면 수정해서 즉시 신고필증 무슨 교부? 재교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즉시 한다는 거. 그럼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그러세요?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까지. 근데 이제 이 개념은 어려운 건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정정 신청 사유들이 문제죠. 이 사유. 변경 신고 사유. 이것이 여러분 박스에 들어있는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 그러면 정정 신청 사유가 뭐고 변경 신고 사유가 뭐고 이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머릿속에만 넣으면 돼. 이제 넣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럼 안 들어가면 어떡해? 막 집어넣어봐. 자, 그러면 일단 정정 신청 밑줄 보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다 신고한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밑줄. 잘못 기재됐을 때 하는 것을 정정. 그러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문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고 마지막 제주로 가로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다 돼, 다. 안 되는 것은 일방 신고하고 대. 두 가지 빼고는 다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세요. 정정 신청 내용은 내용 기억, 리은, 디귿, 리을 있어요? 그 정정 신청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매도의 매수의 인적사항.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서도 들어있었죠? 정정 신청 들어갑니다. 신고를 잘못했으니까 정정 들어가. 거래 지분 동그라미 쳐놓으라 그랬죠? 왜? 변경 신고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토지의 지목, 면적, 또 건축물의 면적, 대지권, 비율 이거 다 정정. 건축물의 종류도 정정. 그렇죠? 거래 대상, 즉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도 정정. 자, 리을 체크하라 했죠?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자, 거래 지분하고 면적은 정정도 되고 뭐도 돼? 변경. 밑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건 다 정정이에요. 그러면 양가로 2번 첫째 줄 오다. 언제까지 재발급? 즉시. 즉시 동안. 여기는 지체 없이가 안 나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부분 즉시가 나오지 지체 없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변경 신고 첫째 줄에다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밑줄 보세요. 내용이 중간에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이 변경. 두 번째 줄 언제까지? 등기 신청 전 동그라미. 그리고 전자문서 된다고 나와 있죠? 네,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변경 신고 내용 박스 안에 많아요, 적어요?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기억하고 니은 동그라미 거래 지분하고 면적. 거래 지분하고 면적. 이건 아까 어디서 나와? 정정도 나오고 변경 같이 나오죠? 이 두 가지는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거래 지분을 잘못 기재했다 이렇게 지문 뜨면 정정. 거래 지분이 변경됐다 이렇게 뜨면 변경. 개념 잡았어요? 면적을 잘못 기재했다 이렇게 지문 뜨면 정정. 면적이 변경됐다 이렇게 지문 뜨면 변경. 이 두 가지는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 조건이나 기한은 정정이에요? 변경? 변경입니다. 자, 거래 금액 별표 주세요. 거래 금액. 거래 금액. 자, 거래 금액이 바뀔 수가 있겠죠? 이거 변경 신고요. 거래 금액, 매매 금액 바뀔 수 있죠? 변경. 근데 면적이 바뀌면 금액이 바뀔 수가 있죠? 근데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금액이 바뀌면 좀 뭔가 이상해, 안 이상해? 그러면 이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바로 계약서 사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도표 위에 밑줄 보세요. 그 도표 위에 동그라미 2번. 변경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면적 변경 없이 물건 거래 금액을 변경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뭐? 사본을 제출하라 그랬어요. 자, 거래 금액은 변경인데 면적이 바뀌면 따라서 금액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금액이 바뀌었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하라 하지 말라. 그 질문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지급일 묶으세요. 이건 변경이에요.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변경. 변경. 자, COD형 묶으세요. 공동 매수인 경우 매수인 변경은 변경. 근데 가로안이 중요해요. 추가 교체는 뭐가 된다? 그러면 자, 공동 매수할 때 추가되거나 교체되면 변경 신고 안 한다는 소리죠? 그럼 뭐 할 때만 하나요? 감소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 일부 부동산 변경도 추가 교체는 뭐다? 뭐 할 때만? 감소할 때. 자, D페이지 신고 필증 재개부 첫째 줄 언제까지?
즉시. 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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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자, 그래서 이제 정정, 변경, 신고 사유들이 요즘 들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따 기출문제 보겠지만 이게 자주 요즘 들어서 나와. 그러니까 정정 신청 사유, 변경 신고 사유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됐어요? 이제 넣다가 그래도 안 되면 시험 보기 전날 한번 읽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신고 들어가면 돼요. 해제 신고를 한 것이 뭐예요?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들어가죠? 근데 잔금 넘어가기 전에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핵심. 그러면 즉시 수정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줘 안 해줘? 해줘. 그럼 이건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한 거잖아요. 직거래했을 때니까.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합니다. 그러면 즉시 뭘 발급해 준다? 확인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할 수 있다. 세 번째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발급해줘? 즉시. 먼시. 즉시.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5번 제목이 뭐예요? 개공신고 의무 나와 있죠? 그러면 칠판 보세요. 이 개공신고 의무는 주체만 대부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설명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개공 소개로 하면은 일단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 없죠? 개공이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을 중개한 경우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개공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네? 개공이 신고합니다. 그러면 아까 신고사항 우리가 직거래했을 때 공부했어 안 했어? 근데 개공이 하면은 신고사항이 하나가 더 추가돼. 아까 직거래했을 때보다 하나 뭐가 더 추가돼? 개공의 인적사항하고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이거 그럼 개공 관련 사항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이거 하나 신고사항이 추가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7번 보세요. 자, 이게 파란 걸로 해야 되겠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누가 서명 날이네? 개공. 주체만 바뀌었죠? 또는 똑같고. 그럼 누가 제출해? 개공이 제출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일방이 거부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자 신고인이 여기는 누가 돼? 개공. 개공이 신고를 하면 신분증명서 내보이고 개공도 바쁘면 대행시킬 수 있어 없어? 개공 대행권자는 오로지 누구? 여기서는 소공이에요. 그럼 보조원 돼 안 돼? 안 돼요. 법무사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출해? 위임장하고 개공 위임장하고 제출해야 안 해? 안 해. 이거 좀 특이하죠? 그리고 전자문서는 역시 안 됩니다. 대행은 무조건 전자문서 안 돼.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자, 그러면 신고 내역 조사시킬 수 있죠?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보완하게 할 수 있고 공모를 시켜서 하는데 여기는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개공에게 계약서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안 하면 계약서를 안 하면 500만 원. 이거 안 하면 3천이죠? 그럼 이건 누구에게 부과되죠? 개공에게 부과돼요. 아까는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예. 끝. 신고 내역 조사 끝났죠? 그다음에 다시 저쪽으로 계속 갑니다. 계속 가서. 자, 여기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내용 잘못 기재하면 정정. 내용이 바뀌면 변경. 그러면 누가 정정 신청 변경 신고해요? 개공. 주체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즉시 확인서 제급을 해주고 이건 다 똑같고. 근데 이제 정정 신청 사유는 다 똑같은데 뭐가 더 하나 추가돼? 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아까 배운 거예요. 왜? 변경사항은 똑같아요. 직거래 하든 개공이 하든 변경사항은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즉시 신고 별점 무슨 교부? 재교부.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또 넘어옵니다. 야, 카메라 잘 따라온 거 모르겠네. 자, 우리 실장님 고생하고 있어 지금. 자, 그럼 해제 신고죠. 해제 신고. 무슨 신고?
그럼 아까는 누가 해제 신고했어요? 지금은 개공이 해제 신고합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하죠? 개공이 해제 신고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전자문서를 할 때도 미리 받아놔야 돼.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럼 즉시 확인서 교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신고할 때는 본인만 서명 날인해. 개공이 신고할 때는. 근데 해제 신고할 때는 개공이 신고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서명하고 날인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이게 좀 특이하다는 거. 끝났어요. 그러면 대부분 주체만 바뀌죠? 근데 특이한 거죠. 위임장 저런 거 제출하지 않는다고 소공이 한다는 거 이런 거하고 해제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 들어간다. 이런 게 좀 특이한 내용들. 이해됐어요? 자, 밑줄. 자, 340페이지 큰 제목이 뭐예요? 개공 후 신고 의무 나와 있어요? 의 세 번째 줄. 자, 개공 소개를 하면 누가 신고를 했어요? 개공. 공동 중개한 경우는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한다. 개공끼리 공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개공끼리 공동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신고 절차에서 일단 개공 소개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자, 개공이 단독 신고 나와 있죠? 제목만 맺어보세요. 공동 중개하면 공동 신고하고 그 다음에 니은은 밑줄 그어야 돼. 이 경우 거래 당사자는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돼, 안 돼? 거래 당사자가 개공이 신고하는데 신고하지 말아달라 하면 안 돼.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어떤 제재? 500만 원이요. 과태료 들어갑니다. 이걸 위반하면 500만 원이요. 과태료. 그 다음에 신고사항은 아까 직거래 할 때보다는 하나가 더 추가되죠? 두 번째 줄. 개공은 무슨 사항? 인적사항하고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직거래 했을 때보다 하나 더 추가가 돼. 자, 방문 신고 전자문서 기억 첫째 줄 중간 개공 동그라미 니은 첫째 줄 중간 개공 동그라미. 주체만 바뀌어요. 주체만 바뀌니까 개공만 동그라미. 4번 신고서 제출 대행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은 당해 계약을 중개한 개공 후 위임받는 누가 한다? 서공 동그라미. 서공이 대행할 수 있다. 서공이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온리 소공이요. 개공 대행권자는. 그리고 니은 네 줄 다 밑줄 그어야 돼. 첫째 줄. 자, 전자문서에 신고는 소공이 제출 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소공이 대행하더라도 전자문서 돼, 안 돼? 네. 그러니까 대행은 무조건 전자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 개공 후 신분증 사본이 전부 다 위임장하고 신분증명 사본. 이거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합니다. 소공이 할 때는 그거 필요 없어. 그리고 양가로 3번 똑같으니까 나눠놓고 양가로 4번은 마지막 제출당. 마지막 제출당 누구에게 계약서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개공만 동그라미. 아까는 거래 당사자. 여기는 개공에게만.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342페이지 정정신청 주어만 동그라미. 자, 누가 정정신청한다 그랬어요? 개공. 주체만 바뀌어.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정정신청 사유는 아까 뭐가 하나 더 추가된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사무소 소재지. 개공 관련 사항이 하나 더 추가돼. 개공 사무소 소재지. 정정이에요. 그 다음에 뭐 제휴교부는 다 똑같은 게 나눴고 변경신고 주어 동그라미. 누가 변경신고? 개공. 주어만 동그라미. 그리고 사유는 다 똑같으니까 칠 필요 없어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거기만 체크. 자, 343페이지 해제신고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전단 누가 해제 신고하라 했어요? 개공. 거기만 동그라미. 내용은 다 똑같고 개공이 한다는 거. 근데 이 동그라미 2번은 네 줄 다 밑줄 그어야 돼. 이건 차이점이죠. 개공이 방문 신고 방법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이 되야 된다. 그리고 전자문서로 해제 신고한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서명 날인. 됐어요? 끝. 확인서 즉시 이건 다 똑같고. 이해됐죠? 네, 주체만 바뀐다는 거. 자, 대표 넘어가세요. 금지행위는 뭐 뒤에 벌칙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344페이지 다른 제도하고 관계.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중요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무 쪽에서 배우죠? 그럼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두 줄 밑줄 그어서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와. 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 관청이 같거든요. 허가 관청하고 등록 관청이 같지만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자,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이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됐어요? 그다음에 3번 무슨 토지법? 외국인 토지법.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사러 오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럼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해, 안 해? 안 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외국인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첫째 두 번째 밑줄 보세요.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 안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 했기 때문에. 자, 그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제재. 아까 3천만 원짜리는 공부했죠? 뭐 할 때?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 3천만 원. 그럼 이것도 가중 강경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아니, 5분의 1. 자, 적으세요. 3천만 원 옆에다가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 적으세요. 이 두 가지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 그 다음에 500만 원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 적으세요. 500만 원이야. 몇 분의 1?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 그러면 자, 500만 원짜리는 조금 많죠? 3천만 원은 오로지 몇 개? 하나. 500만 원짜리 4개나 되죠? 책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 했는데 했어, 안 했어? 안 하면 500만 원이요.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그러니까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개공이 위반하면 개공에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개공을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는 거짓된 내용 신고를 요구한 자. 이건 누구에게만 부과돼? 거래 당사자. 500만 원.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도 거짓 신고 몇 줄 조장방조. 이거 500만 원이요. 거짓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취득시 세배인데 이것은 조장방조란 말이 따라 붙으면 500만 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첫째 줄. 신고 내역 조사에 불응하여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외의자로 동그라미. 외의자료가 뭐예요?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아까 이야기했죠? 500만 원짜리 4개.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는 자, 첫째 줄. 부동산 거래 신고를 뭐 했다? 거짓 동그라미. 거짓 신고 취득세 3배.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 이거 지우라 그랬죠? 주택거래 신고 거짓을 한 거 이건 지우세요. 주택거래 신고 제도는 폐지됐어요.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 동안 신고하는 행위. 이것도 취득세 3배.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취득세 몇 배? 3배. 3배요. 근데 아까 조장 방조가 따라 붙으면 500만 원. 그것만 500만 원이고 거짓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취득세 3배. 그렇게 외우면 돼. 그리고 이제 그 1번에 보면 매매한 경우 있죠? 매매 동그라미.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는 취득세 3배. 거짓 신고. 근데 그 권리가 뭐예요? 2번에?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말합니다. 그걸 거짓 신고하면 권리 취득가액은 100번. 이건 취득세 3배가 아니에요. 입주권 분양권을 거짓 신고하는 것은 권리 취득가액은 100분의 5. 자, 토지 건물을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과태료 부과사실 통보 나와 있죠. 과태료 신고는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에 부과한다 나와 있죠. 이 경우 개공은 개공의 과태료 부과한 관청은 부과일부터 며칠이네? 10일 이내.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게 뭐 해라?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거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되게 쉽죠?
그리고 347페이지, 346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있습니까? 네. 그리고 347페이지 작성 방법, 유의사항 밑에 작성 방법 있어요? 네. 작성 방법이 간혹 가다가 또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작성 방법도 한번 읽어둬야 돼, 안 읽어둬야 돼? 읽어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 그 내용을 오른쪽 작성 방법이 간혹 나와. 중요한 것만 밑쪽 거드릴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작성 방법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맨 위에 나와 있어요? 그거 나와 있죠? 쭉 읽어보고 그 두 번째 후단부터 밑줄 보세요. 애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아까 애국인도 부동산 거래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매수 용도 동그라미 치세요. 매수 용도를 적게 되었는데 주택용지 아파트, 주택용지 단독주택, 주택용지 그 밖의 주택, 그 다음에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애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사러 오면은 매수 용도를 적게 돼 있다는 거. 무슨 용도? 매수 용도. 그거의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옵니다. 매수 용도. 이 단어를 익혀 두세요. 애국인 토지 매수할 때는 무슨 용도? 매수 용도를 적게 돼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에서 작성방 동그라미 4번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 분양권하고 입주권도 신고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분양권 매매, 입주권 매매. 이제 그거 작성 방법이 나오는데 그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후단 여러분 읽어보시고 분양 금액란에는 분양 금액. 자, 분양권의 경우 무슨 금액? 분양 금액 동그라미. 입주권은 권리 가격하고 추가 부담금의 합계액. 여기 밑줄 꺼놓으세요. 이 지문 좀 익혀두세요. 그 지문 이해됐어요? 네. 분양권란에는 분양금액, 입주권은 뭐라고 써요? 권리가격하고 추가 부담금 합계액을 적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지문 좀 읽어두시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6번 체크하세요. 6번도 간혹가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자, 실거래 가격 적게, 실제 면적을 적게 되어 있죠? 실제 거래 면적 동그라미. 집합 건물은 뭘 적고? 전용 면적 동그라미.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야, 이거 여러 번 시험 나왔어요.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적게 돼 있고, 그죠? 뭐 단독이랄지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게 돼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8번 체크하세요. 7번, 8번. 이것도 묶어놓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예. 작성 방법도 간혹가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몇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벌칙은 놔놓고 저기 신고 136페이지. 자, 136페이지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이제 그래야 여러분들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자, 힘들어 죽겠죠? 그래서 조금만 참아봐. 어차피 공부하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야만이 성공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자, 2번 문제. 자, 136페이지 2번 있어요? 자, 주었던 거. 거래 당사자라 그랬어요. 직거래 했을 때. 직거래할 때 신고할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많았어요? 적었어요? 직거래했을 때 신고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개공 인적사항,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이건 누구 소개로 했을 때? 그래,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도 문제가 나와. 그리고 나머지 뭐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조건 기한, 지목 이런 건 다 신고사항 맞죠? 직거래했을 때 신고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해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자, 오른쪽 2-1 한번 보세요. 유사기출 문제에서 2-1.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걸 모두 골라라. 정정 신청 사유 나왔잖아요. 이게 자주 나와요, 요즘 들어. 자, 주택거래 중도금 지급일 변경. 자, 중도금 잔금 지급일 변경은 정정이요, 변경이요? 변경. 뒤에 변경까지 붙어 있네. 문제 풀기 좋게. 변경.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거.
정정. 거래 지분은 둘 다 있는데 거기 뭐라고 붙어 있어요? 잘못 기재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요? 정정이 되지.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개공이 소개하면 사무소 소재지, 잘못 기재 뭐요? 정정. 잔금지급을 변경은? 이건 출제자가 뒤에다가 변경 잘못 써놔서 너무 풀기 쉬워. 이런 출제자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 답이 아닌 걸 골라왔어요? 긴 걸 골라왔어요? 뭐가 아닌 거? 정정이 아닌 거. 그럼 기억하고 이렇게 문제가 정정하고 변경이 자주 나와요. 됐어요? 자 140페이지로 한번 보세요. 140페이지. 4-2번 보세요. 맨 밑에 4-2번 보고 있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신고 대상에 대한 기재사항. 방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이 나왔어요. 그것도 출제가 되고 있죠. 분양권은 뭘 적게 돼 있을까요? 분양권. 그거 맞아 틀려? 맞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사러 와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 그랬죠? 그럼 무슨 용도? 매수 용도를 적게 있어요. 매도 용도 뭐 이렇게 하면 틀려. 매수 용도를 적게 돼 있어요. 맞는 말이고. 집합 건물은 맞죠? 그 밖에 건축물은 그리고 이제 아파트인 경우는 동호수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맞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도 작성 방법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이게 작성 방법 한번 읽어 두세요. 네,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한 문제만 더 풀을게요. 5번 문제. 141페이지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자, 주택거래 신고 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금은 뭐 주택거래 신고 없어졌으니까 개공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 경우부터 누가 신고해야 돼? 개공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이 말이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호수구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필요 신고일은 언제까지 주고? 즉시 7일이 틀렸죠. 먼시 즉시. 좋아. 2번 정답. 거래 당사는 개공으로 하여금 거래된 내용 신고를 요구하도록 하면 돼, 안 돼? 안 돼. 위반하면 몇만 원? 500만 원 과태료. 그렇죠. 종류 면적 신고사항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지. 그 다음에 세무관서장은 시장호수구청에서 통보받는 신고사항을 국시에 지방채권을 과실로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몇 번 정답? 2번.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쉽죠? 그렇죠? 그럼 100점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특강 있죠? 두 번째 특강. 이번 연휴 때 놀러 가려고 못 나오신 분 나와야 돼. 나와야 되고 경공매까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 이해됐어요? 네.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